네, 안녕하십니까.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. 오늘은 면접 답변. 현직자를 만난 것을 가지고 열정으로 표현해도 될까? 편입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제 강의는 1.25랑 1.5배속으로 들으셔야 되고요. 자,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. 자, 여러분들, 제가 좀 이제 몸이 안 좋았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됐는데 좀 목소리 좀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? 네, 일단 이제 면접 좀 시즌이라 아무래도 이제 이미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제 강의를 보는 분들한테 이제 마음이 좀 걸리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제가 계속 강조했던 현직자를 만나라 라는 것을 이제 자소서 단계든 어쨌든 이제 면접 단계에 전형하면서 그 부분을 어필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. 어필. 자,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 현직자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갑자기 면접을 보다가 저는 이 회사에 대한 열정으로 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로 현직자를 이렇게 만나봤습니다. 이렇게 만나면 완전 하수입니다. 자,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지금 강의를 또 별도로 만들 건데요.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왜 하수냐? 기업은 이 사람이 어 뭐 우리 회사가 좋아서 현직자를 만났다라고 이 사람 진짜 열정 있구나. 아니면 이 정도까지 노력했구나 하고 바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. 자, 여러분도 똑같은 겁니다. 만약에 뭐 남자친구든 뭐 여자친구든 뭐 특히 이제 여자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남자분이 뭐 난 널 위해서 너의 뭐 집 앞까지 뭐 10번 정도 갔어. 뭐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뭐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뭐 진짜 널 위해서 뭐 이 정도 비싼 선물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하든지 해도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. 정말 진짜로 중요한 거는 어, 나를 알려고 했던 노력이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,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,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좋아하고 행복함을 느끼는지 그거를 남자가 알아가려는 노력을 했을 때 그때 어느 정도 그게 참작이 되는 거지. 아니면은 이 사람이 또 새로운 잘 몰랐던 부분을 캐치해서 나의 이런 부분도 잘 캐치해줘서 이렇게 같이 있을 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. 자, 이제 이거는 제가 너무 이제 그 예시를 확대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 번 현직자를 한 번, 두 번 정도 만났다는 거를 면접장에서 먼저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수입니다. 하수. 자, 이런 거는 이제 고수의 사람은 뭐냐면 이런 거를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얘기를 한 다음에 내가 중요한 건 그겁니다. 그래서 1번 한 번, 두 번, 세 번 현직자를 만나더라도 이 만난 거에서 질문이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 거다. 자, 여러분들이 가서 그냥 단편적인 질문만 간단하게 질문했던 것들만 답변 받아서 그거를 나 그냥 현직자 세 번 만나가지고 뭐 이 정도까지 알고 있다.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현직자를 1, 2, 3, 3명의 현직자를 만나더라도 지원하는 회사가 있을 거다. 자, 표시세. 자, 따라하고 입력하세요. 회사가 있을 거다. 자, 여러분들이 회사가 뭐 매장도 있을 거고, 그 상품도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예를 든 겁니다. 아니면은 그 하는 일의 직무도 있을 거다. 자,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1차적으로는 구글링을 하고요. 최대한 정보를 찾아간 다음에 뭐 한다? 현장에 간다. 자, 현장에 간다.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막 찾아갑니다. 자, 현장에 가서 직접 상품을 눈으로 보고 아니면 또 매장을 또 찾아가고 직무를 또 가서 직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본다. 자,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얘기도 꺼내지 마라 라는 겁니다. 자, 중요한 거는 눈으로 가서 직접 보고 이 현황을 보면서 현황 조사를 하면서 뭘 판단해야 된다? 여기서 스스로 사고를 해야 된다. 사고. 자, 사고. 자, 따라하세요. 사고.
사고를 해야 된다.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현지자를 만나서 면접에서 얘기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는 행동이고 하수고 오히려 떨어질 만한 요인이고 이 사람은 자기가 준비한 역량에 대한 뭐가 없네?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네. 왜 갑자기 현직자를 만나고 온 거를 굳이 자기가 어필하려고 말을 하지? 라는 생각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현직자를 만난 거를 열정을 표현할 때는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어야 된다. 자, 따라하세요. 결과물이어야 된다. 자, 사고를 하는데 어떤 사고를 하느냐? 어, 이 매장에 이 매장에는 왜 물건이 이 정도밖에 안 팔리지? 왜 이 시간대 물건이 이렇게 진열돼 있지? 아니면 왜 이 시간대 어, 이 시간대는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안 오지? 어떤 프로모션 하면 안 될까? 그래서 스스로 사고를 하고 또 어떤 특정 상품을 보면 써보고 내가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을 써보고 아니면 구매까지 해보고 아니면 그 경쟁사 제품까지 경험해 볼 수 있는 걸 해봐서 당연히 경쟁사 제품하고 비교 활동하기 위해서 장단점을 엑셀로 정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이 현직자를 가서 만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질문거리를 한다. 자, 영업이라고 하면 이 상품에 대해서 저는 이 제품의 장단점 이렇게 파악해서 경쟁사 제품 이거 두 개사 제품에 비해서 이 제품의 이런 장점이나 단점을 봤는데 영업하실 때 혹시 이런 어떤 부분의 장점을 더 부각시켜서 하는지 아니면 고객사마다 어떤 부분을 장점을 더 부각하시는지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고객사들한테는 이런 부분을 어필하는 게 잘 먹히겠구나까지 도출을 하는 사람 그래야 그런 면접에서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어필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게 들어갔을 때 그 파생되는 질문들 이걸 얘기했는데 면접관들은 이 지원자가 어떻게 이것까지 알아봤지? 라는 과정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현직자한테 어떻게 찾아갔고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다. 그런 정도면 되는 거다. 자, 이때 현직자를 만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다. 중요한 거는 그 실제로 그 차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 제품을 어떻게까지 팔기까지 고민해봤고 그러기 위해서 이 제품의 장단점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면접장에서 나는 이 제품은 이런 고객사에 이런 장점을 부각시켜서 팔아야 됩니다. 라고까지 말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면접 질문 답변에서 궁금하니까 면접관에 물어볼 겁니다. 너 어떻게 이게 장점인지 알고 어떻게 알았냐? 저는 뭐 현지자 통해서 이걸 명확하게 확인해 봤습니다. 현지자 이 부분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제가 조사한 바는 이 정도까지 조사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뭐 현직자 한두 명 정도를 더 만나봤다. 이 동종업계만으로는 그 지원회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경쟁사 담당자도 만나봤습니다. 이 정도의 답변이 정답이다. 자, 정답이다. 자, 여러분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상품이든 실제 이 매장이든 그 직무 관련된 것이든 제가 지금 말하는 컨셉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. 그냥 내가 다짜고짜 가서 뭐 현직자 한두 명, 세 번 만났거나 한 번 정도 만나서 그냥 궁금한 거 몇 개 질문해놓고 그거 가지고 저 현직자 만났습니다. 라고 굳이 먼저 말하지 마라. 근데 면접 답변하다가 뭔가 내가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셨죠?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제가 뭐 정말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현지자 만나서 이렇게 지점을 찾아갔다든지 뭐 이런 식의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먼저 얘기하지 말라는 게 지금 이번 강의의 컨셉이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어쨌든 현직자를 만나러 갔을 때는 제가 이제 이런 강의도 좀 과거에 만들었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례로 좀 만들어 드리고 싶거든요. 자, 그래서 이건 지금 그 1차 강의입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현직자를 만나러 갔을 때는 중요한 거는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. 자, 따라하세요. 목적성이 없으면 안 되고요. 그런 목적성을 바탕으로 뭘 해야 된다? 스스로 그 현장에 가보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
현장에 가서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된다? 사고를 해야 된다. 별표 치세요. 여러분들이 스스로 현장에 가서 이 상품 왜지? 왜 안 팔리지?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지? 매장 구조는 왜 이렇게 돼 있지? 매장에서 왜 진열이 또 이렇게 돼 있지? 이런 식의 계속 사고를 하고 내가 진짜로 이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 고민을 해봐라. 자, 이거는 지금 제가 뭐 백화점이든 뭐 편의점 관련돼서만 이제 예시를 든 걸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컨셉은 다 똑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현직자를 만나기 전에는 최대한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도 결국에는 이런 식의 내가 사고를 해서 눈으로 직접 본 다음에 아니면 양질의 질문을 구성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사고하고 내가 스스로 궁금한 거. 자, 내가 스스로 궁금한 거. 자, 여러분들이 진짜 이 직무나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한 정말 이 회사에 대한 정말 궁금한 게 생길 거다. 우리가 뭐 어떤 거에 대해 특정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궁금한 게 생길 거다. 자,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스스로 사고를 해서 그 질문을 뽑아가서 그 현직자한테 물어보러 가는 거다. 그리고 그렇게 확인해서 내가 스스로 궁금한 게 결국 결과물로 나왔을 때 그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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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접 때 얘기하는 거다. 자, 그냥 현직자 가서 그냥 단편적인 질문했다고 그거를 면접 때 어필하지 말라라는 게 이번 강의의 골자다. 자, 그래서 이 결과물을 무조건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취업의 과정인 거고요.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결과물을 그 도출해내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이제 취업을 계속 하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속 이거를 얻기 위한 이 결과물을 얻기 위한 과정을 하고 계신 거고요. 그리고 면접 때는 이 결과물은 무조건 노출시켜야 된다. 자,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 면접관들이 이 스텝별로 어떻게 이걸 알게 됐는지 확인할 때 그때 현직자 이렇게 만났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간혹해서 제가 현직자를 만나라는 그 강의의 컨셉을 잘못 이해해서 현직자를 만나는 횟수만 단순히 늘린다든지 아무 전략 없이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현직자를 막 만나는 것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성이나 정확하게 어떤 거를 내가 이런 결과물을 낸 걸 내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다. 자, 이거를 좀 이 결과물은 무조건 면접 때 노출시켜야 되지만 이게 이런 결과물을 없다라고 하면 굳이 노출시키지 말고 그냥 내가 아는 조사한 정도까지만 답변을 해라. 그냥 내 조사한 정도까지만 내가 아는 걸로 답변하고 그냥 이 현직자를 만난 거에 대한 것은 면접관이 그냥 질문했을 때 솔직하게 이런 게 궁금해서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정도로만 해라. 근데 먼저 무조건 이거를 이렇게 이 회사에 대한 열정으로 이 회사에 대한 관심으로 현직자를 네다섯 번 만났습니다 라는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. 자, 따라하세요. 절대 하지 마세요. 라는 생각으로 지금 강의를 만들었고요. 자, 이거 정답입니다. 지금 제가 말한 것들 모두 이거 정답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보고 현직자를 만났던 분들은 분명히 그런 부분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주치사 많이 가입해 주시고 네이버 유튜브에서 주는 불로 쳐주시고요.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이 강의는 필수로 꼭 보시고 채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이것도 개편해야 되는데 자, 구독은 목표 기업 일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